여러분 혹시 요즘 구글 검색하면서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AI가 이 검색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거든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 그 중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챗 GPT 같은 게 나오면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 이 습관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키워드 몇 개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한테 아예 문장으로 물어보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이 뭐 새로운 기술 발표? 이런 게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진짜 의외인데 바로 법원의 판결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걸 뒤바꿔버린 어떤 대규모 소송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때 IT 업계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다들 구글 이제 쪼개지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소송에서 져서 검색 사업이랑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로 분리해야 할 거라고 거의 다들 확신했죠. 말 그대로 거대 제국이 분할되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의 예상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판결이 나온답니다. 법원이 구글을 쪼갤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놀랍습니다. 바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크롬은 더 이상 독점이 아니다. 바로 이 논리였어요. AI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사실상 구글한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AI 기술 펼쳐라 하고 청신호를 딱 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독점 문제 때문에 꽁꽁 묶여있던 족쇄가 탁 풀리면서 구글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적인 부담을 완전히 덜어낸 구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어마어마한 총공세를 시작하는데요. 딱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구글의 이 반격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이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똑똑한 AI 비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이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이전까지는 규제 때문에 맘대로 못 넣었던 강력한 AI 기능들이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 유튜브 영상도 바로 요약해주고 이메일 답장도 대신 써주고 심지어 쇼핑하려고 탭 여러 개 띄워놓으면 상품 비교까지 싹 해주는 거죠. 이게 그냥 웹서핑 도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도와주는 능동적인 비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죠. 바로 그 하얀 구글 검색 페이지. 여기서도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파란색 링크만 쭉 나오던 시대가 끝나고 AI가 직접 답을 정리해주는 새로운 AI 모드라는 게 딱 등장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퍼플렉시티 같은 다른 AI 검색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네,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철학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글의 목표는 여전히 검색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AI가 요약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 그래야 광고 수익이 나니까요. 반면에 퍼플렉시티 같은 답변 엔진들은요, 정반대입니다. 아예 최종 목적지가 되려고 해요. 완벽한 답을 줘서 여러분이 굳이 다른 곳으로 클릭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든 사용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설계된 모델이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자기 서비스 안에 머물게 하려고 설계된 모델인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앞으로 정보시장의 패권을 누가 쥐게 될지 결정하는 가장 큰 싸움이 될 거예요. 바로 이 두 철학의 충돌이 인터넷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제로 클릭 시대의 개막입니다. 제로 클릭, 이름 그대로 클릭이 0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검색창에 뭘 물어보면 그 답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바로 다 나와버려서 굳이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 탐색 여정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변화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구글이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AI 요약 기능 하나 때문에 웹사이트 링크 클릭률이 최대 50%나 줄어들었답니다. 절반이요. 트래픽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냥 클릭 몇 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당장 클릭으로 먹고 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요.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처럼 트래픽으로 먹고 사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냥 손님 다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굴러가게 했던 이 클릭 기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클릭이 없는 인터넷 어떠세요?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바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 답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코딩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번엔 좀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이건 정말 코딩의 판을 아예 뒤집어버릴 만한 AI 에이전트를 내놨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보세요. 100% 업무 자동화. 진짜 엄청난 말이죠. 아니, 어떻게 100%를 자동화한다는 건지. 구글이 딱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지금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난리의 중심에 있는 녀석이 바로 이겁니다. Jules. 오랫동안 베타 테스트 중이다 말만 무성했는데 드디어 정식으로 세상에 딱 나온 겁니다. 좋아요. 그럼 구글이 말하는 완전 자동화 선언,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존 기술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줄스의 심장, 그러니까 두뇌는요, 구글의 최신 AI인 제미나이 2.5%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깃허브랑 그냥 바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코드 어때요 하고 추천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코드 수정, 브랜치 생성, 진짜 머리 아픈 버그 패치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치워버립니다. 이건 뭐 조수가 아니죠.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자,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요즘 코딩 도와주는 AI 널렸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줄스는 뭐랄까 급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로 이 다름에 진짜 혁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 핵심은 바로 조수석에 앉느냐, 운전석에 앉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AI들은요, 옆자리에서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알려주는 똑똑한 코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줄스는 그냥 키 내놔 하고 운전대를 뺏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드라이버인 거죠. 개발자는 그냥 목적지는 서울시청이야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턴 클라우드라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알아서 쌩쌩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구글이 목에 핏대 세우며 외치는 완전 업무 자동화의 진짜 의미예요. 더 이상 코드 한 줄 한 줄 도움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젝트 덩어리 자체를 AI한테 툭 던져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솔직히 좀 마법 같잖아요. 그 비밀, 줄스가 일하는 방식을 뜯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줄스가 일하는 방식 진짜 똑똑하고 체계적이에요. 보세요. 일단 원래 코드는 절대 안 건드려요. 안전하게 싹 복제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자기만의 작업 공간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다음에 개발자한테는 짠! 다 끝났습니다.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하고 풀 리퀘스트를 딱 보내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썼던 작업 환경을 통째로 찰칵 사진 찍듯이 저장해두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일 또 시켜도 결과물이 달라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자,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어땠을까요?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4만 건. 이게 그냥 코드를 이만큼 짰다가 아니에요. 줄스가 기존 코드를 더 좋게 개선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띡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낫겠는데 하면서 제안까지 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지 한번 보세요. 베타 기간 동안에만 방문 횟수가 무려 228만 건. 진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체 사용자 중에 45%, 거의 절반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개발자들이 책상에 딱 붙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아니면 이동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쓱쓱 야 줄스 이 작업 좀 해놔 하고 시키는 시대가 진짜로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구글이 자기네 내부 프로젝트에 이미 줄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기술 자신 있다는 증표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걸 자기들 밥줄에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놈인데 그래서 얼마면 돼? 하는 생각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줄스 가격은 얼마고 구글은 이걸로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미래 계획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구글의 큰 그림이 딱 보입니다. 일단 한번 써보세요 하고 하루 15번까지는 공짜로 열어줬어요. 맛보기죠. 그러다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월 2만 원대 프로 플랜으로 넘어오라는 거고 아예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쓰려면 울트라 플랜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턱은 확 낮춰서 누구나 들어오게 하고 한 번 들어온 헤비 유저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못을 박았어요. 줄스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거고 오랫동안 책임질 겁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잠깐 하다 버리는 장난감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구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 중 하나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가 알아서 코딩을 다 해주는 시대에 그럼 우리 개발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는 키보드를 두드려서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줄스 같은 강력한 AI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구글이 교육용 AI에 대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학생의 경험담이었어요. 구글의 제품 매니저 데이브 메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생이 AI한테 숙제 도움을 받았는데 와, 한동안은 정말 편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답을 알았지만 과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도대체 AI의 도움이 언제부터 방해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AI가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진짜로 배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AI는 그냥 정답을 주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는 거죠.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데이브 메서의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기존 AI는 마치 집사 같다는 거예요. 주인님, 답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갖다 바치는 거죠. 편하긴 한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 같은 AI. 선생님은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죠. 오히려 질문을 던지잖아요. 요즘 AI, 변호사 시험도 통과할 만큼 똑똑하잖아요.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건 정보를 아는 능력이고 그걸 남에게 가르치는 능력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똑똑한 AI가 지식을 그냥 뽐내는 게 아니라 진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구글은 판을 완전히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2022년, 구글에 특별한 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들의 미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AI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LLM입니다. 이건 그냥 똑똑하게만 한 AI가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학습과학이랑 교육학 이론을 뼛속까지 집어넣어서 만든 말 그대로 학습 전용 AI 모델인 거죠. 자, 보세요. LLM을 움직이는 핵심 원칙들인데요. 이걸 보면 구글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정보만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능동적 학습 유도,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고 또 인지 부하 관리,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줘서 머리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심지어 메타인지 심화라고 해서 학생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돕는 것까지. 와, 진짜 대단하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교육 이론에 탄탄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그냥 엔지니어들끼리 뚝딱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직 교사였던 바로 그 데이브 메서처럼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 첫 단계부터 아주 깊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그래서 이 LearnLM이라는 멋진 엔진이 실제 제품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저기, 곤충은 대체 어떻게 숨을 쉬어요? 만약 옛날 AI였다면 아마 장황하게 텍스트로만 쭉 설명했겠죠. 하지만 가이드드 러닝은 완전 달라요. 일단 어려운 정보를 한입 크기로 잘게 쪼개서 보여주고요. 그러다가 아하 하는 순간이 필요한 딱 그 타이밍에 곤충 호흡기 그림을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더 궁금하면 이 유튜브 영상 한번 볼래? 하면서 영상까지 추천해 줍니다. 이걸 만든 데이브 메서조차도 이 기능을 쓰다가 무릎을 탁 쳤대요.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글자, 그림, 영상 여러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연했던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딱 박아주는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가이드드 러닝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면 너무 바보 같을까? 이런 걱정 없이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내가 퀴즈 내줄까? 하고 먼저 제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건 학생이 원할 때만 쓸 수 있는 선택 사항이라는 겁니다.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드린 선택. 이게 그냥 버튼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이드드 러닝이어는 제품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 철학인 거죠. 우리 도서관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끔은 그냥 이 책 딱 하나만 빨리 찾아주세요 하고 팩트만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사서분이랑 같이 앉아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학생들한테도 똑같아요. 가끔은 빨리 답만 확인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땐 진짜 제대로 파고들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드 러닝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가 이건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딱 켤 수 있는 모두 인생이죠.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런 AI가 과연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구글이 그리는 큰 그림은 뭘까요? 구글의 궁극적인 비전은 이겁니다. 바로 모든 학생에게는 1:1 개인 튜터를, 그리고 모든 선생님에게는 든든한 조교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AI 기술 덕분에 이 꿈 같은 비전이 이제 정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교사를 대체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교사의 능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과제를 내주고 채점하는 것처럼 좀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을 싹 다 처리해 준다고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과 더 깊이 소통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진짜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오히려 교육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것으로 기결됩니다. AI가 정보 전달을 책임져 준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AI 영상 생성 분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구글의 비오와 극소수만 초대받는 오픈 AI의 소라. 오늘은 이 두 거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됐어요. 소라가 만든 영상 퀄리티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걸 쓸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초대장 받은 몇몇 전문가들 빼고는 그냥 우아하고 구경만 해야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소라가 열어젖힌 이 엄청난 경쟁의 시작을 보고 이어서 구글 비오가 어떻게 누구나 쓸 수 있는 AI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비오의 핵심 기능은 뭔지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툴이 더 맞을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소라가 처음 공개됐을 때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초대받은 사람만 쓸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지점, 그 빈틈을 구글이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구글은 아예 정반대의 전략을 썼습니다. 소라의 폐쇄적인 정책에 맞서서 비오를 그냥 완전히 공개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지금 당장 무료로 써볼 수 있게 말이죠. 그 방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그냥 플로우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쓰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복잡하게 신청하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딱 3단계면 바로 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로그인하자마자 AI 크레딧 100개를 그냥 줍니다. 공짜로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으로 비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마음껏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와, 이건 뭐 구글이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덤벼들었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럼 이 공짜 크레딧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비오가 가진 아주 강력한 기능들, 그 창작 도구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핵심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2장을 주면 그 사이를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비오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SS 영상 변환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SS 영상 변환 기능이 바로 비오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내가 원하는 장면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직접 만든 수제 잼병 사진을요, 햇살이 쫙 들어오는 예쁜 시골 주방 장면에다가 아주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비오랑 소라 둘이 딱 붙으면 과연 어떨까? 모두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두 AI 영상 생성의 거인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직접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해요. 먼저 사실성,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같냐를 보면 이건 소라의 압승입니다. 너무 진짜 같아서 오히려 소름 돋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반면에 비오는 아직 인물 표현에 살짝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관성은 또 비오의 장점입니다. 프롬프트를 바꿔도 같은 인물을 계속 유지시켜주거든요. 오디오도 재밌는데 비오는 아직 한국어 발음이 좀 어색하고 소라는 시키지도 않은 대사를 막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접근성이죠. 비오는 활짝 열려있고 소라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비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더 뛰어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석에서도 정확히 이 점을 짚어주는데요. 비오의 진짜 가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SS 영상 변환 기능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시거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처럼 내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 제품을 마음대로 영상 속에 넣고 제어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훨씬 더 값어치가 높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이겁니다. 구글의 비유는 약간의 어색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누구나 지금 당장 내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창의성을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반면에 오픈AI의 소라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실성을 저 멀리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완벽함과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창의력, 여러분에게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나요? 한번 직접 비유를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